시장 골목 어둠 속에서 태수가 한재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장모님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말순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빚이라고? 내 사위가? 한재훈이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장모 땅 덕분에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거 알아? 그 순간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새벽 5시 겨울 찬바람이 천막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며 쓸쓸한 소리를 냅니다. 연탄 냄새와 어묵 국물 냄새가 뒤섞여 올라오는 이곳에서 최말수는 벌써 40년을 보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어우, 추워라. 말수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시래기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거친 손가락 사이로 누런 잎사귀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젊은 시절엔 이 자리에서 배추를 팔았습니다. 그때는 트럭 한 대 분량도 하루 만에 다 팔아치웠죠. IMF 때는 헌 옷을 팔았습니다. 남의 옷을 받아다가 빨아서 다림질해서 팔던 그 시절,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이 낫지. 말수는 혼잣말을 하며 콩나물을 씻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관절이 시립니다. 그래도 일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말순이 이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좌판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넵니다. 60대 초반의 그 아주머니도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늙으면 잠이 없지 뭐. 시장이 집이고 집이 시장이라니까. 말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 시간보다 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사위 김태수입니다. 50살의 나이답지 않게 건장한 체구를 가진 그는 어깨에 쌀포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20kg은 좋게 나갈 텐데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덕분에 체력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태수가 말순의 손에서 무거운 김치통을 받아들입니다. 고마워라. 네가 없었으면 진작 이 장사 접었을 거다. 말순은 진심으로 고마워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으로는 미안함도 느낍니다. 제 딸과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낳은 사위가 공장에서 잘린 뒤 시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태수는 처음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기술직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시장 일을 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일하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무엇보다 장모가 혼자 이 무거운 일을 하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좀 풀린다던데요. 태수가 말을 걸어봅니다. 그래, 그럼 손님들이 좀 더 나올 텐데. 말수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답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시장에 잘 안 나와요. 특히 나이 든 단골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태수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장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은 억지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불안해하는 것처럼요. 저놈이 무슨 걱정이 있나? 말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온 그녀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징조들 말입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손님은 70대 할머니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서 시래기 한 봉지를 삽니다. 이모,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할머니, 비싸네.
4,000원 안 돼요? 그럼 4,000원 주세요. 단골인데 뭐. 이런 흥정이 말순에게는 일상입니다. 몇백 원 깎아달라고 하는 손님들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다들 살기 힘드니까 그러는 거겠죠. 시장 곳곳에서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싸고 좋은 고등어 나왔어요. 방금 뽑은 두부 사가세요. 과일 맛있게 익었습니다. 활기찬 소리들이지만 예전만큼 큰 소리는 아닙니다. 손님도 줄었고 상인들도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장 한쪽에 나부끼는 현수막이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건설, 스마트 주상복합 개발 예정지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건설. 그 이름을 들으면 30년 전 일이 생각나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일어났던 그 일 말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수가 말순의 굳은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니다, 괜찮어. 말순은 고개를 젓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습니다. 현재 건설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부지가 원래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땅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도 법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에 있는 땅입니다. 남편 최병철은 작은 건설업을 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보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자 건설에서 나타났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면서요. 하지만 그 도움의 대가는 남편이 평생 모은 땅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말순은 후회하며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태수가 묻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순은 얼른 둘러댑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분노, 후회, 그리고 결심.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그날 오후 시장 한복판에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재훈, 건설 회장의 아들입니다. 38배 나이에 이미 회사의 실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그는 오늘 재개발 설명회를 위해 왔습니다. 시장 상인 여러분, 시대는 변합니다. 한재훈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이 낡은 공간 대신 현대식 상가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보상? 우리를 쫓아내겠다는 거지. 상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40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진정하세요.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합니다. 한재훈은 차분하게 말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새로 지을 상가에 우선 입주권도 드리고 이주 비용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 말만 하면서 결국엔 다 쫓아낸 거 아니야. 옆 동네 시장도 그렇게 해서 다 망했잖아. 한 상인이 목청을 높입니다. 말순은 구석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한재훈의 얼굴을 보니 30년 전 남편을 찾아왔던 그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달콤한 말을 했었죠. 도와주겠다고, 잠깐만이라고. 설명회는 결국 상인들의 반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한재훈은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집으로 돌아가려다 깜빡한 물건이 있어서 시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골목이 어두워진 시간,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장 구석진 골목에서 태수가 한재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사위가 그 건장한 체구로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던 태수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에 말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대표님, 아니 재훈 사장님. 태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빚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빚?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사위가 빚을 졌다고요? 언제? 얼마나? 한재우는 태수를 내려다보며 냉소합니다. 김대리, 아니, 이제는 김씨라고 해야겠네. 당신 장모 땅 덕분에 우리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거 알고 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일이었으면 세상에 변호사가 왜 있겠어. 그래도 시대는 바뀌었으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돈 못 갚으면 시장 철거 동의서부터 받아와. 당신 장모 이름으로. 태수의 어깨가 더 떨어집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한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습니다. 당신 장모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와 땅 거래할 때 제대로 된 계약서였는지 파보면 재미있을 텐데. 그 순간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그 계약. 남편이 죽기 전에 말순아, 그 계약서 잘 보관해둬.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야라고 했던 그 계약서 말입니다. 당신이 못 갚으면 장모 땅으로 대신 받을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한재훈의 협박은 계속됩니다. 아, 그리고 시장 상인들한테는 비밀로 해. 당신 장모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알면 곤란하잖아. 말수는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위해 무릎을 꿇고 있는데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빚 때문에 자신의 땅까지 위험에 처했다니. 일주일. 딱 일주일만 더 주세요. 태수가 간청합니다. 일주일? 한재훈은 웃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장모 몰래 동의서에 도장부터 받아와. 그럼 빚은 조금 기다려줄게. 그런 식으로는 못하겠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듭니다. 그럼 내일 모레 돈 가져와. 아니면 법적 조치 들어간다. 한재훈은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섭니다. 선택은 당신이 해. 한재훈이 사라진 후 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숨을 죽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은 당장 뛰어가서 사위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이런 일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했다고 저 아이가 저런 꼴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태수는 결국 일어나서 휘청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한참 후에야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위의 빚, 한재훈의 협박, 그리고 30년 전 남편과의 약속.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말수는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과연 75의 할머니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건설 같은 큰 회사를 상대로 말이죠. 그래도 말순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그 계약서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 김태수, 너 혼자 짊어지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할 때야.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밥 먹었니? 오늘 장사는 어땠니? 하며 사위에게 말을 걸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수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장모가 인사도 없이 지나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신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나자 말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태수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수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앉아 있어.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밥 먹자.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로 시끄러웠을 식탁이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소리와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태수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한재훈과의 약속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일주일 안에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장모에게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어머니,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밥 먹어. 말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장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예, 어머니. 너 요즘 무슨 걱정 있지? 태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혹시 장모가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래. 말순은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숨길 일 있으면 숨겨도 괜찮아. 하지만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라.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의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어머니, 저는 말하고 싶을 때 말해. 말순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둬. 가족이라는 게 혼자 짊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야.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혼자 짊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 하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사채를 쓴 것도 보증을 선 것도 그 때문에 장모의 땅까지 위험에 처한 것도 한편 말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전화번호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에는 과거의 인연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던 사람들, 시장 상인회 초대 회장, 전직 구청장, 지역 신문사 사장. 모두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사람들이었죠.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야 할 때가 왔구나.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순은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태수보다 1시간 먼저 나가서 혼자 준비를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이세요? 나 최말순이에요. 전화 저편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세상에 몇 년 만이야? 오래됐죠. 그런데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박 사장은 지역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말순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동지이기도 했고요. 뭔 일인데? 말해봐. 건설 아세요? 여기 시장 재개발하겠다는 회사요. 알지. 요즘 여기저기서 말이 많더라. 그 회사가 우리 시장을 어떻게 하려는지 한번 취재해 볼 수 있을까요? 박 사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흥미롭네. 언제 만날까? 그 전화 이후 말순은 계속해서 과거의 인연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인의 초대 회장에게는 시장의 역사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고 전직 구청장에게는 재개발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태수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말순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잠이 안 와서.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야, 너 오늘 오후에 시간 좀 있니? 왜요? 같이 갈 데가 있어. 태수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장모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단해 보였거든요. 오후가 되자 말순은 태수와 함께 시장을 떠났습니다.
가는 곳은 지역 신문사였습니다. 박 사장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여기는 왜 왔어요? 알게 될 거야. 말순은 신문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말순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말순이 오랜만이다. 그런데 이분은 내 사위 김태수예요. 아, 사위분이군요. 앉으세요. 박 사장은 말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의 재개발 계획, 상인들의 반발, 그리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요.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런데 혹시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30년 전 계약서가.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에게 그런 계약서가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계약서를 보여줄 수 있나요? 집에 있어요. 내일 가져올게요. 신문사를 나온 후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계약서 말씀이세요? 말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이제 내가 말할 때가 됐다. 왜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장모가 그 장면을 봤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였습니다. 어머니, 그걸 보셨어요? 다 봤다.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사위가 남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 지금은 얘기부터 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수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작년 가을 시장 상인 몇 명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보증을 서준 것. 그 상인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모든 빚이 자신에게 넘어온 것. 그 금액이 3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 3천만 원? 말순이 멈춰섰습니다. 예. 처음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그래서 그 한재훈이란 놈한테 돈을 빌렸구나. 어머니를 걱정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말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바보야. 혼자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이 꼴이 났잖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고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말순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놈이 뭐라고 했다고? 태수는 한재훈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시장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 장모의 땅 이야기, 그리고 30년 전 계약서에 대한 언급까지. 역시 그놈 아버지 빼닮았네.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집에 도착한 후 말순은 태수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죠. 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내게 맡겼어.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면서. 봉투 안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와 함께 녹음 테이프,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993년이었어. 네 장인어른이 작은 건설업을 하고 있을 때였지. 그때 IMF가 터지기 전이었는데도 경기가 어려웠거든. 회사가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됐어. 말수는 계약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 건설 회장이 찾아왔어. 한재훈 아버지 말이야. 도움을 주겠다면서 네 장인어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지.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어. 함정이요? 겉으로는 담보대출이었지만 실제로는 헐값에 땅을 넘겨받으려는 계획이었거든. 그런데 네 장인어른이 영 바보가 아니었어.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을 하나 넣었지. 말순이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공익 목적 개발 시 원소유자 우선 협상권 보장 및 수익 배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이 땅을 개발해서 돈을 벌면 원래 주인에게도 일정 부분을 나눠줘야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있을 때는 원래 주인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태수는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 재개발도 맞아. 법적으로는 우리와 상의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 계약 위반인 셈이지. 그때 말순이 녹음 테이프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네 장인어른이 몰래 녹음해둔 거거든. 건설 회장이 우리 땅을 노리면서 한 말들이 다 들어있어. 정말요? 들어볼래? 말순은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와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잡음이 섞인 가운데 두 남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최 사장, 이 땅 참 좋은 자리네요. 나중에 개발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개발은 무슨. 그냥 농사나 지으려고 산 겁니다. 농사? 최 사장 같은 분이? 이 땅 나중에 우리가 개발해 드릴게요. 물론 돈은 우리가 다 댈 테니까 최 사장은 그냥 앉아서 돈만 받으시면 되고.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시다니. 대신 지금은 담보로 좀 맡겨주세요. 형식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테이프가 끝나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녹음이 진짜예요? 진짜야. 그래서 네 장인어른이 나한테 잘 보관하라고 했던 거고. 그럼 이걸로 건설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거야. 3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온 이유가 있거든.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말순아, 나는 못 해봤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땅 지키고 시장 사람들 지켜줘라고 하셨거든. 어머니.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어. 때가 올 때까지.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 태수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장모까지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장모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그 한재훈한테 시간을 좀 더 벌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수야,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마라. 우리는 가족이잖니.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수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건설 30년 전 토지 매입 과정 재조명 필요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짧았지만 핵심을 찔렀습니다. 재개발 예정 부지의 일부가 과거 불분명한 계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말순이 이모, 이 기사 봤어요? 우리 시장 얘기 같은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가? 말순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움직일 차례였거든요. 예상대로 그날 오후 한재훈이 직접 시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죠. 말순의 좌판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 말순은 콩나물을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하기엔 좀 그런 얘기인데요. 그럼 여기서 하지 마. 나는 바빠. 한재훈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 신문 기사 보셨죠? 봤는데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말수는 손을 멈추고
한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아버지가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한재훈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993년 겨울이었어. 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한 말 기억 안 나니? 최 사장, 이 땅 나중에 우리가 개발해 드릴게요라고 했던 거. 한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할머니가 알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라고? 계약서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계약서요? 말수는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속였다고 생각하니? 우리 남편도 장사하던 사람이야.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까? 한재훈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 계약서 혹시 아직 있나요? 있지. 그것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가 한 말들도 다 기록되어 있어. 기록이요? 요즘 말로 하면 녹음이야. 네 아버지가 우리 남편한테 한 약속들, 나중에 개발하면 이익을 나눠주겠다던 말들 다 들어있거든. 한재훈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런 녹음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할머니, 설마 그런 걸로 우리를 협박하려는 건 아니시죠? 협박? 말순이 웃었습니다. 이게 왜 협박이야? 약속을 지키라는 거지. 무슨 약속 말씀이세요? 공익 개발할 때는 원래 주인과 상의하라는 약속. 그리고 수익이 생기면 나눠주겠다던 약속. 한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런 계약 조항이 정말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그런 거 법적으로 효력 있을까요? 30년이나 지난 계약서인데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겠지. 말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 니네가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야. 한재훈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할머니가 이기기 힘들 거예요. 그래. 그럼 니네는 왜 떨고 있니? 떨고 있다니요? 네 얼굴에 다 써 있어. 무서우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말수는 일어서서 한재훈과 눈을 맞췄습니다. 내가 75이야. 이제 무서울 게 뭐 있겠니? 니네가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한재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생각보다 날카로웠거든요. 하지만 사위분 빚 문제는 어쩔 거예요? 한재훈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일까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결될 거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니네 방식으로는 안 해결하겠다는 거지. 그때 태수가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재훈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무 일 아니야. 이 양반이 그냥 가시려던 참이었어. 한재훈은 마지막으로 협박을 시도해 봤습니다. 할머니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알잖아요. 시장 사람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하려면 협박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충고는 고마운데 니네가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제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 한재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상대였거든요. 그럼 내일까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 답은 분명히 줄 테니까. 한재훈이 떠난 후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강하게 나가신 것 같은데. 강하게 안 나가면 저런 놈들한테는. 말수는 다시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내일 신문사에 가자. 박 사장한테 보여줄 게 있어. 계약서 말씀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녹음도.
이제 진짜로 싸울 때가 됐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의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말순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의가 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도. 그날 저녁 말순은 오랜만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남겨준 것들로 싸워볼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아침 말순이 태수를 부르며 방에서 나왔지만 태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숨값으로 빚을 갚겠습니다. 계약서는 절대 내주지 마세요. 이놈아, 또 혼자 짊어지려고 하네. 말순은 급하게 태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나타나서 측량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허락했다고 그래요?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항의했습니다. 상인회에서 동의서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도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때 한재훈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사위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뭐라고? 어젯밤 늦게 찾아와서 동의서에 도장을 찍더군요. 할머니 대신해서요. 한재훈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태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무효야. 내 동의 없이 찍은 도장이 뭔 소용이니? 할머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사위분이 할머니를 대리해서 서명한 거니까요.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태수를 협박했구나. 협박이요? 스스로 찾아왔는걸요. 할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말순이 이모, 큰일 났어요. 태수 씨가 한강 다리에 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말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태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게 분명했거든요. 급하게 한강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말순은 계속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태수야, 어머니. 태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니? 지금 당장 돌아와.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쟤 때문에 어머니까지. 바보야. 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전화 너머로 태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소리 그만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죽으면 내가 평생 나를 용서 못한다. 하지만 태수야, 잘 들어. 빚은 돈으로 갚으면 돼. 근데 사람은 사람으로 갚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가 나한테 와서 어머니 힘들다 한마디만 했어도 됐어. 그럼 내가 다 해결했을 거야. 어머니, 가족이라는 게 혼자 짊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야. 같이 짊어지라고 있는 거지. 태수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집으로 와. 이제는 같이 해결하자. 1시간 후 태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말수는 그런 태수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태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제가 도장을 찍어서 늦지 않았어. 어머니, 말수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수가 처음 보는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건설 회장의 젊은 시절 비리 자료야.
네 장인어른이 알고 있던 동지 중에 그때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거든.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장인어른이 평생 이걸 보관하고 있었어.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수는 봉투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건설이 어떻게 땅을 모았는지, 어떤 정치인들과 손을 잡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이걸로 뭘 할 건데요? 내일 구청 공청회가 있어. 거기서 모든 걸 공개할 거야. 태수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어머니,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건설인데. 위험하지.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말수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무서우면 말해. 나 혼자라도 할게.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할게요. 이제는 같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말수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사위 같네. 어머니,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말순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정의가 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날 밤 말순과 태수는 늦게까지 앉아서 내일 공청회에서 할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거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구청 공청회 날이 밝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시장 상인들, 기자들, 구청 관계자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건설 측에서는 한재훈과 함께 변호사들까지 대거 참석했습니다. 말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검은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순이 단상에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시장과 함께 늙어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말수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수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3년 토지 매매 계약서였죠. 이것은 제 남편 최병철과 건설 회장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담보대출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습니다. 말순이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공익 목적 개발 시 원소유자 우선 협상권 보장 및 수익 배분. 이것이 바로 그 조항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죠. 이 땅을 개발해서 이익이 생기면 원래 주인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발할 때는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재훈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그런 계약 조항은 법적 효력 있습니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이 있거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말순은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가운데 두 남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사장, 이 땅 나중에 우리가 개발해 드릴게요. 돈은 우리가 다 댈 테니까 최 사장은 그냥 앉아서 돈만 받으시면 되고.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약속드립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재우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고, 오래된 일이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약속은 오래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말순이 한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이 약속을 한 번이라도 지켜본 적 있나요? 한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었죠. 이것은 1980년대 건설이 어떤 방식으로 땅을 모았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기자들이 더욱 집중했습니다. 당시 건설은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고향을 떠나야 했죠. 말순은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회장이 정치인과 악수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1985년에 찍힌 겁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달콤한 말로 속이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땅을 빼앗는 방식 말입니다. 한재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건 확인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말순이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말순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1985년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건설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한재훈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어떻게... 제 남편이 그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셨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보복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제 사위가 목숨을 버리려고 할 정도로 힘든 일을 당했는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재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말순이 놀랐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방식대로만 배웠습니다.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알겠습니다. 한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인지. 말순은 그런 한재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은 사람을 살릴 때 꿇는 거야. 모욕 줄 때 쓰는 게 아니고. 말순은 한재훈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기자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몇 달 후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개발은 상생 협약으로 방향을 바꿔 진행됐습니다. 기존 상인들의 우선 입점권 보장,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 배분,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말순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 지어진 깔끔한 상가 건물 안에서였죠. 바닥은 타일로 깔려 있고 천장에는 형광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를 다듬는 말순의 손놀림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태수가 말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다. 나물은 오늘이 제일 싱싱해.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내가 직접 고른 나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쉬니? 태수는 이제 시장 협동조합 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직접 뽑아준 자리였죠. 사채빚도 건설에서 대신 갚아줬습니다. 한재훈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선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 한 사장님이 다시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하네요. 그래. 그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한재훈은 공청회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죠. 과거의 잘못된 방식들을 하나씩 바로잡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일을 직접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많이 싸우신다던데요. 회사 방침을 바꾸는 문제로. 그럴 만하지. 30년 넘게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겠니? 오후가 되자 한재훈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양복을 빼입은 모습이 아니라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앉아. 한재훈은 말순 앞에 앉으며 과일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장 상인분들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고맙다. 그런데 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들어요, 솔직히. 한재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하시고 직원들은 너무 급작스럽게 바뀐다고 불만이고 그럴 만하지. 변화라는 게 원래 힘든 법이야.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옳은 일을 하고 싶거든요. 말순은 한재훈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이 젊은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보였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그날 공청회에서 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저를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게 복수였을 텐데. 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기지. 그럼 뭐가 답인가요? 용서야.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한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과거에 잘못 가져간 땅들 중에서 원래 주인들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분들께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드려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다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재훈이 떠난 후 태수가 말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 사람 믿어도 될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말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변하려는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진짜 변한 사람은 계속 노력하거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시장에도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요? 태수가 물어봤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말순이 웃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거든. 무엇이요? 이 시장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의 말이 맞았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했죠. 어머니, 그런데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처음부터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셨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사실 무서웠어. 이길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 그런데 왜 하셨어요? 안 할 수가 없었거든. 말순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내 사위가 무릎 꿇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잖니. 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배운 게 있어. 뭐요? 무릎은 꿇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꿇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싶어서 태수는 장모를 바라보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있어서 자신도 시장도 그리고 한재훈까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땅 지켰어. 그리고 당신이 꿈꾸던 대로 이 시장도 지켜냈고 바람이 천막을 스치고 어묵 국물 김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시장의 정취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그것이 말순이 진짜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태수야, 내일도 일찍 나와야 돼. 주문 들어온 김치가 많거든. 네, 어머니. 같이 하죠.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하자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처럼 들렸거든요.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